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첫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회 청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입장을 밝혔지요. 이 의제는 실제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아주 정말 줄기차게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바인데요.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청소노동자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정말 흐뭇하게 웃고 있던 한 남자 그 표정 기억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어제 어떻게 그렇게 흐뭇하게 기자회견장에서 웃고 계신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행복하셨어요? 아이고, 정말 행복하죠. 네, 음, 그분들의 소원이기도 했고, 을지로위원회가 뭐 을의 눈물을 닦는다, 을을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있는 국회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눈물을 못 닦고 있었으니 음, 그 속도 상하고 그랬었 음. 그랬었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국회의장이 바뀌고 이렇게 음흠. 되면서 바로 해결이 음, 되니까 음.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은 들더군요. 아, 저렇게 쉬운 일이었어? 그냥 한 정치가 저런 거구나. 의장이 바뀌니까 한 칼에 저게 네. 탁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도대체 몇 년을 끌어온 겁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이게 원래는 그분들이 네. 국회의 직원이었어요. 음. 근데 1980년에 네. 이건 구조조정한다고 이걸 용역으로 내몰았죠. 그러고서 음. 35년 된 건가요? 네, 그러다 그러네요. 그 중간에 이분들이 이제 계속 직접 고용해달라. 음. 간접 고용이라는 게 어느 회사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도 본인은 그 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 사장은 우리 회사 직원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용역돼서 바뀔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언제 음. 잘릴지 모르고 네. 그리고 그 회사 사장님은 우리 회사 직원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음. 노동하는 사람들의 권리나 음.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게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게 그 간접 고용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음.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네. 저희들도 무진 2013년에 그 용역 계약할 때 국회가 이미 약속을 했던 거예요. 박기태 의장 때. 네, 박희태 의장. 돈 예, 봉투로 물러난 예. 그 박희태 의장 예,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때 약속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2013년 연말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분들이 이제 해달라고 공동 성명서도 국회의원들한테 다 보내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지금 요번에 해결해 보니까 쉬운 그러니까요. 문제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 우리랑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직접 고용을 해놓으면 툭하면 파업할 텐데 김태흠 의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태흠 의원이. 예? 예, 그건 예. 이름은 저는 잘 얘기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 알아서 얘기해 주시니까. 예. 그러면서 이게 안 된 거죠. 근데 예. 그 이유가 네. 약속을 해놓고도 못한 이유가 음. 이게 정부 방침이 우리 파견법에서도 봅니다만 네. 간접 고용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국회가 음. 간접 고용으로 있었던 용역을 직접 고용으로 하면 정부 방침하고 위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참 이게 오히려 이제 이번에 하면서 계산을 다 해보니까 네네. 지금 주는 돈대로 국회가 이분들한테 임금을 주면 네. 3억 9천만 원이 덜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용역비 예산 나가는 절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용역비 나가는 전체를 예. 그대로 이분들한테 준다고 그러면 네. 17%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고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데다 돈 쓰고 그러니 이분들은 적은 돈 받고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고 그랬던 거죠. 정말 이게 엉뚱한 데다 돈 쓰는 문제를 제일 국민들이 못 견뎌 하는 건데 정말 국회 청소노동자들 보면 새벽 5시부터 출근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 뭐 임금,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복지, 쉴 곳 하나 똑바로 된 게 없고 제가 오늘 그 김용수 위원장 인터뷰하느라고 오전 7시에 국회 청소노동자들 휴게실 갔었는데요. 그러셨어요? 예, 여기자들 남자 기자들 쓰는 휴게실
사실 휴게 공간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같은 그렇죠. 같은 네.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거의 호텔급에서 쉬고 어떤 사람들은 담요 한 장 없는 데서 이렇게 쉬어야 네. 되는 것인가? 이게 과연 우리가 평등한 나라인가? 네.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분들이 네. 제일 안타까워하는 문제가 그 국회 음. 사무처가 원청이고 중간에 이제 네. 하청 기업이 있고 하청에 계약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네. 무수한 문제 제기를 국회 사무처에 얘기를 해도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네. 국피야. 그러니까 네. 그 이번에 그 구의역 사고 김군이 이른바 서울 네. 메트로의 매피아한테 그렇게 당한 거라면 이 청소 노동자들은 국피아한테 굉장히 당했다. 국회 네. 마피아가 있다. 이런 건데요. 이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 간접 고용 문제의 핵심은 네. 이 원청이 내 직원 아니다. 음. 그래서 너 얘기하려면 니네 사장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음. 아무 얘기도 들어주질 않는 거죠. 아. 근데 그분들의 그 임금과 근로조건과 복지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원청이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가서 얘기하면 너 우리 직원 아니니까 나랑 음. 관계가 없어. 이렇게 음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사회 곳곳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 네. 원청과 하청 사이에 네. 거기에 어떤 거래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음. 이런 문제들을 근절시켜야 되고 이걸 투명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음. 스크린 도어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 네. 원청하고 하청하고 아주 이상한 계약들을 맺었잖아요. 네. 20몇 년씩 그러니까요. 특별한 계약을 맺고 예. 그리고 이 원청에 있는 직원들이 하청에 가서 임금 하락 없이 자기들 네. 받을 건 다 받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하청의 돈벌이는 유지시켜주고 예. 그렇게 되니까 하청은 돈을 제대로 벌기 위해서는 이 노동하는 사람들을 쥐어짜고 음. 이런 구조가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꿔야죠. 그래서 네.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 내놓은 법 중에 하나가 네. 용역이나 파견과 같은 간접 고용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아주 제한해야 돼요. 네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노동법 중에 네. 정부가 내놓은 파견법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파견을 왕창 늘리는 겁니다. 간접 고용을 음. 왕창 늘리는 거예요. 네. 55세 이상은 파견으로 열고 네. 제조업은 지금 파견을 못 쓰게 돼 있는데 그 현대자동차 지난번 소송이 그거거든요. 거기 네. 파견으로 보이는데 제조업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불법 파견이 된 거거든요. 어. 근데 제조업에서도 뿌리 산업 부분에서는 파견을 허용을 하고 네. 또 전문직 예. 기자들도 파견으로 그러니까요.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알아요. 오늘 그게 파견법 되면은 이제 오늘은 조선일보 가서 칼럼 쓰고 내일은 저기 한겨레 신문 가서 칼럼 쓰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파견법이 그런 법인데 예. 그거 못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네. 저희가 내놓은 것 중에는 지금 있는 파견에서도 이게 법 자체가 교섭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음흠. 하청 노동자들하고 예. 원청이 교섭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교섭권 맞아. 노동조합법을 열어서 네. 진짜 사장하고 교섭할 수 있는 직접 교섭권 음흠. 그거를 보장해주는 제도도 지금 저희들이 내놓고 있고 그러고 네. 있죠. 네. 자, 저희가 이분들 오늘 인터뷰를 해보니까 두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하던데요. 첫 번째, 그 하청기업에 그 속해 있으면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되지만 6,120원 뭐 이 정도 128원인가 이 정도 받으신다고 하는데 6,030원이니까 그보다는 이제 조금 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에서 국회가 이제 주고 있는 건데 그 문제는 이제 그 50% 정도 전체 203명 가운데 50% 정도가 60세 이상의 노동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접 고용을 하면 그 국회 공무원들이 정년이 60세, 61세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연령들은 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저임금 열악한 노동 구조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 인상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제 두 가지 좀 걱정을 하던데요. 후자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제 직접 고용을 하면 17% 임금 인상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정년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이제 지금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간접 고용돼 있던 분들을 직접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아하.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법도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요. 여러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네네. 그런 경우를 예외로 빼서 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음, 지금 제기돼요. 저도 이제 어제 몇 분 만났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미 여러 음, 군데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 네. 해결된 사례들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임금 인상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유가 조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무처에서 네. 향후에 그러니까 총서뿐 아니라 이제 국회에 용역으로 와 계신 분들이 더 예. 있어요. 용역 이문 직군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설비 시설 음, 관리의 용역도 있고요. 예. 설비 용역도 있고 주차 어, 용역도 있고 해서 예. 200여 분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이분들의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환경미화원 문제, 그러니까 음. 청소 노동자들 문제만 이렇게 떠올랐는데 네. 그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와서 그분들은 예. 우리한테도 익숙하고 언론에도 음, 익숙한데 그 나머지 용역 음, 분들도 계세요. 음, 그분들 해결해 가면서 네. 이 저 임금 문제도 네. 저희 국회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생활임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어, 시중 노임 단가 이런 거 있고요. 네네네네. 그 시중 노임 단가로 하면은 지금 이제 6,080원이잖아요. 네, 예. 이거보다는 훨씬 많아요. 음,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그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이라고 하는 거를 정부가 만든 거에 보면 시중 노임 단가라는 개념이 있고요. 네. 그 시중 노임 단가에 맞춰져라 이렇게 정부가 이미 했기 때문에 음. 국회도 정부가 정한 시중 노임 단가에 맞춰주기만 하면 아니,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저기 다 독립적인데 입법부가 좀 독립적으로다가 좀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뭐 그래도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법을 정하면 되는데 근데 네. 이제 국회 예산도 네. 정부 예산 전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음, 따로 하기는 어렵고 뭐 법은 그렇군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만 네. 이 예산 쓰는 문제는 국민의 세금 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부가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니까 예. 너무 의회성이 강한 음, 방침을 정하기는 어려울 거고 네.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시중 노인 단가만 가더라도 네. 훨씬 올라가게 되죠. 음. 자, 우선 이 문제가 의장은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이게 국회 운영위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네, 그 예산 새누리당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새누리당의 입장과 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혹시라도 의장의 결정과 관계없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게 좌초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음. 이게 이제 일단은 국회의장께서 네.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한 음. 입장을 이야기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 국회의장은 여야가 같이 뽑은 음. 국회의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께서 이게 그 세상의 이치와 어긋나는 일이 아니고 음. 순리에 해당하는 일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여야가 같이 해서 뽑은 국회의장께서 이건 분명하게 내가 하겠다. 음. 국회 안에 있는 직원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한 이유로 문제 제기하기는 어렵죠. 그렇군요. 이 네. 문제가 그 다른 뭐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세종시나 뭐 이런 데로 좀 확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저는 청소노동자 문제. 확장시켜야 된다고 봐요. 제가 확장시켜야 된다. 그런 문제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현장에 있는 간접 고용, 특히 뭐 청소, 네, 시설, 경비 뭐 이런 음, 용역들이 계속 문제가 네,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마다 학교도 찾아가고 공공기관도 찾아가고 그래서 네, 이러저런 협상을 많이 해봤는데 네. 그때마다 걸리는 문제가 뭐였냐면 국회에 있는 것도 그 국회의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그럽니까? 아, 그렇죠. 이게 바로 청소노동자 문제였거든요. 네, 국회에 있는 용역 문제도 그 사람들 해달라고 하고 음, 임금 인상 해달라고 하는데 국회가 못하지 않느냐. 네, 네, 근데 왜 우리한테만 와서 이러냐? 음, 그때 사실 얼굴 후끈후끈거렸어요. 네, 그 말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문제 풀었잖아요. 네, 이제 나가서 얘기해야죠. 국회도 풀었다. 아, 니네도 해라. 음. 국회도 그리고 풀었다. 이렇게 풀면 네, 이것을 잘해서 네, 아예 제도로 만드는 방안에 음,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죠. 네.
아예 제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 네. 주셨습니다. 그 최근에도 여전히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 많고요. 간접 고용 네. 문제 심각한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을지로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예. 현장에 나가서 이게 법보다 앞서는 게 주먹이잖아요. 법보다 주먹. 아니 법보다 국회의원님께서 주먹이 법보다 주먹.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을 예. 다 잘 지켜야 되는데 회사도 네.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근데 현장에 가보면 불법적인 음. 또는 이 무자비한 폭력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난무해요. 네. 그거를 현장에서 그렇게 음.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 음. 그것이 우선은 중요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장을 쭉 다니면서 19대에 그것과 관련된 많은 법을 이미 냈어요. 음. 근데 이제 대부분 다 폐기가 됐는데 특히 노동의 문제, 네. 자영업 문제, 중소기업 문제 이게 이제 다 대기업들의 약탈적 그 어떤 그 방침에 의해서 희생들이 많이 돼서 네. 그걸 보면서 법안들을 많이 됐는데 음. 대부분 통과가 안 됐습니다. 몇 네. 가지만 통과. 예, 예. 특히 노동과 관련된 거는 정부 여당이 음. 소위 노동계약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네. 아무것도 손 안 대겠다. 그래서 음흠. 심의도 못한 것들이 많게 그냥 폐기됐거든요. 음. 그걸 다시 다 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번은 여소야되고 하니까 반드시 이걸 통과시켜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을지로위원회도 이번에 신입 회원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아주 그래요.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19대보다 훨씬 더 을지로위원회 역량이 강화됐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대응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제도로 만드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서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현장성이 강한 을지로위원회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맡고 계신 우원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